자, 다음으로는 문자열을 이용을 해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문자열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자, 그 중에 대표적인 함수가 바로 len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 len이라고 하는 함수는 문자열을 매개변수로 인자로 전달을 했을 때 문자열 전체의 길이를 출력해주는 문자열 길이를 계산하기 위한 그런 함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len이라고 하는 함수에 어떤 리스트 변수를 넣게 되면 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의 숫자를 계산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len이라고 하는 함수는 그 파라미터로 전달된 그런 인자의 값의 어떤 전체의 길이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 문자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문자열 변수, 그리고 이제 함수명,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문자열을 포함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 그다음에 문자열과 함수명,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파라미터로 문자가 전달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자열, 그리고 함수명, 그리고 문자열, 이렇게 세 가지 유형. 그래서 문자와 문자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수를 접근을 하는데, 자, 다트, 점이라고 하는 것을 찍어서 함수에 접근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점은 우리가 객체 지향에 있어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나 멤버 함수를 접근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함수, 변수를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러한 신텍스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문자열 함수들을 사용하실 수 있겠는데, 자, 우선 하나씩 그 함수들을 보면서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 함수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함수명만 보더라도 그 함수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join이라고 하면 묶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떤 문자열들을 지정된 문자를 중간중간 넣어서 그것들을 묶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함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앞에 문자를 넣으시고 join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다트 연산자 점을 찍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문자열을 넣어주시면 파라미터, 이 인자로 전달된 문자열을 우리가 지정한 문자로 연결해서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Hello World Python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넘겼고, 그리고 대시라고 하는 것으로 조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대시를 넣어서 우리가 전달된 Hello World Python이라고 하는 문자열 내에 중간중간에 대시가 포함되어져서 저장이 됨을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통해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시.join에서 숫자형 문자열이겠죠. 싱글 코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숫자처럼 보이시지만 실제로는 더블 코트나 싱글 코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숫자형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라고 하는 문자열들을 넣어서 그때 대시로 조인을 하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열 중간중간에 대시가 포함이 되어지면서 서로 연결돼서 출력이 되는 그런 결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스플릿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명의 이름을 가지고도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분리하는 하나의 문자열을 여러 개로 분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스플릿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정된 어떤 문자로 그 문자열들을 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hello world python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넣고 거기에 .split 했습니다. 그래서 대시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주어진 문자열을 분리를 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시를 기준으로 총 3개의 그런 문자열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우리가 출력 결과를 보니까 앞뒤에 사각과라고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우리는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출력됨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플릿 함수는
지정된 문자를 기준으로 문자열들을 분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인데 return 타입은 바로 리스트로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리스트로 출력이 됨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소를 넣고 거기에 스플릿해서 인자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스플릿 함수 안에 인자를 여기 이 부분에 이제 넣어주는데 인자를 전달하지 않고 호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백을 기준으로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4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리스트로 분할이 돼서 출력되어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함수는 주어진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문자열 내에서 문자를 기준으로 분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함수인데 아무것도 인자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디폴트 값으로 공백을 이용을 해서 그 문자열들을 분리를 함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트립이라고 하는 함수는 지정된 문자를 문자열로부터 제거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어떤 문자열 내에 특수 문자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제거할 문자를 스트립 함수의 인자로 전달을 하게 되면 그 문자열로부터 그 문자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 안에서 전 처리를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어 처리에서 전 처리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특수 문자들을 제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바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스트립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안에 역/t는 탭을 의미하고 그 안에 이제 공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백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역/n이라고 하는 특수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를 붙이고 어떤 그런 t라든가 역/n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부르는데 어떤 특수한 문자들을 표현할 때 저렇게 문자열 내에서 역/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text.strip 이렇게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인자를 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출을 했더니 자, 기본적으로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탭 문자, 역/t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공백 문자, 여기 안에 공백 문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n까지 다 제거를 하고 출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열과 문자 안에 있는 그런 공백들은 띄어쓰기 공백은 제거하지 않고 문자열 앞 뒤에 있는 그러한 탭 문자라든가 공백 그리고 역/n, 캐리지 리턴, 라인, 피드 이런 것들만 제거를 함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립 안에 어떤 특정한 문자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면 그 문자를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자열 내에 포함되어 있는 느낌표라든가 아니면 %, 달러 표시 이런 어떤 특수 문자들을 제거하고 싶을 때 이 스트립 함수의 인자로 제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특수 문자들을 넘겨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자열 내에서 지정된 특수 문자들을 제거를 해주는 그런 함수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replace 함수인데 replace 함수는 여러분들이 뭐 그 이름에만 보더라도 금방 아실 수 있겠지만 특정 문자를 다른 문자로 대체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일이라고 하는 변수에 2016/08/30 이렇게 문자열들을 저장을 하고 생일.replace 하면서 거기에 슬래시 문자를 대시로 바꾸어라 이렇게 인자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그런 슬래시라고 하는 문자열을 뒤쪽에 있는 대시라고 하는 문자로 대체를 해라, 교체를 해라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슬래시가 대시로 변환이 돼서 출력됨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replace 함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를 다른 문자열로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함수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tart with와 end with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은 어떤 문자열로 시작하는가를 확인을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반드시 true나 혹은 false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hello world python이라고 하는 문자열에 hello로 시작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hello로 시작하기 때문에 true라고 하는 결과가 출력이 됐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hello world python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소문자 hello로 시작하냐고 물어봤더니 false로 리턴이 됐습니다.
대문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기 때문에 starts with나 뒤에 보시는 ends with 뭐뭐로 끝나느냐. 자, 이러한 것들은 대소문자를 구분을 해서 특정 문자열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특정 문자열로 끝나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함수로 사용이 되고 리턴 타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true 혹은 false 즉 부울자료용으로 리턴을 함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보통은 이런 어떤 조건을 판단을 하고자 할 때 start with나 end with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카운트 함수입니다. 카운트 함수는 문자열 내에 어떤 문자가 몇 번 등장하는가를 카운팅해 주는 그런 계산해 주는 세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hello world python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text.count 하면서 거기에 문자 5를 넘겼더니 소문자 5를 넘겼더니 3개가 카운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문자 안에는 5가 3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이라고 이렇게 카운트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고 자 이번에는 hello world python과 welcome to python world라고 하는 문자열을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그 텍스트 안에 몇 번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더니 2번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드 카운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하면서 텍스트 분석을 하면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가 워드 카운팅인데 워드 클라우드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좀 크게 표시하고 적게 등장하는 단어는 작게 표시해서 이렇게 워드를 구름처럼 이렇게 표시해 주는 워드 클라우드라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자 그런 것들을 바로 이 카운트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전체 텍스트 내에 각각의 워드들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카운트를 하고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로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인덱스 함수와 파인드 함수입니다. 인덱스 함수는 특정 문자가 위치에 있는 인덱스 값 우리가 이제 문자열은 내부적으로 캐릭터 단위로 각각 저장이 되면서 각각의 캐릭터들은 인덱스를 가진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당 문자, 해당 캐릭터가 어떤 인덱스 값을 가지는지를 계산해 주는 그런 함수가 바로 인덱스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라고 하는 캐릭터가 문자가 이 텍스트라고 하는 문자열 내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인덱스 4 값이 출력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자 뒤에 이렇게 숫자를 넘기면 5번째 인덱스부터 시작을 해서 찾습니다. 5라고 하는 문자를 찾는데 5번째 인덱스 이후로 찾는 인자로 5라는 값을 전달을 해 주었더니 이번에는 7번째 인덱스를 가지는 5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5번째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오는 5의 인덱스 값을 바로 7이라고 이렇게 받안을 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find도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하는데 find는 어떤 문자열들을 넣으면 그 문자열이 시작되는 그런 인덱스 값을 표시를 해줍니다. 인덱스 함수와 find 함수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들을 이용을 해서 find 함수는 문자열이 시작되는 인덱스 그 다음에 인덱스는 어떤 특정 캐릭터, 문자가 시작되는 인덱스 두 개의 함수의 차이점이 이렇게 있음을 기억을 해두시고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게 문자열만 넣어주게 되면 그 문자열이 처음 등장하는 인덱스가 어느 위치인지를 인덱스 값으로 반환을 해주고 뒤에 이렇게 숫자까지 인자로 전달을 해주면 그 인덱스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그러한 파이썬 문자 열이 몇 번째 인덱스에 등장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3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인덱스와 find가 동일하지만 문자를 다루느냐 아니면 문자열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각각 인덱스 함수와 find 함수가 사용되어짐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capitalize와 lower, upper 함수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그 capitalize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함수고 그리고 lower는 전체 문자열을 소문자로 upper는 전체 문자열을 모두 대문자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제만 보더라도 그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인지를 직관적으로 금방 아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자열의 어떤 기본 함수였고 이번에는 연산자를 하나 배울 텐데 굉장히 유용한 그런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산자인데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리턴 타입은 부울 타입으로 결과값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부울 값은 우리가 true나 false로 반환을 하는데 특정한 문자열 내에 어떤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확인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start with나 end with 이런 것들도 어떤 특정한 문자열로 시작하느냐 이런 함수였지만 end with는 어떤 문자열로 끝나느냐 이런 함수였지만 in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산자는 문자열 내에 특정한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많이 사용할 만한 그런 문자열 연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 in B, A와 B는 둘 다 어떤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문자열 내에 A라고 하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으면 true,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false로 리턴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문과 같이 활용을 해서 어떤 문자열 내에 특정한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예제를 보시면 자,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앞에 표시가 되어 있고 뒤에는 이제 hello world python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역시 표시가 됐고 중간에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hello world python이라고 하는 문자열 내에 파이썬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true라는 값이 리턴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자, 이번에 자바라고 하는 문자가 이 hello world python 문자열 내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false라는 결과로 리턴되어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물어보려면 in 앞에 not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not in이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in이라고 하는 연산자 앞에 부정연산자 not을 붙여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true나 false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포함되어 있는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앞에 not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부정연산자를 추가적으로 결합해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